지적법부터 먼저 보고 자, 부동산 등기법을 봅니다. 자, 책 페이지로 이제 책을 좀 보죠. 자, 288페이지를 펴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시법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288페이지에서 앞으로 한 장 앞으로 넘기면은 이제 제1편 나오죠. 제1편. 이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적법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 이 법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은요, 이제 충측해가지고요, 지적이란 무엇이냐라고 나오죠. 자, 지적의 의 보시면은요. 자, 우리 지적법에서는요, 자, 먼저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인데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지적법에서는요, 토지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만을 다루게 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건축물 대장은요,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토지 대장, 이렇게 토지에 대한 지적사항들만 다루게 되고, 그러나 등기법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건물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이 훨씬 더 복잡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첫 시간에서요, 이제 지적이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토지죠. 토지를 지적 공부의 종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지적 공부, 토지 대장 등 이런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 제도로 합니다. 그럼 이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무엇이 등록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계속 나옵니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그 토지의 소재. 소재는 동리를 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말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 1000번은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지적법 시간에.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어떻습니까?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고 하죠. 소유자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지적이란 이건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를 세는 단위를 우리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 개별 필지마다, 즉 필지 단위로 이제 구획하여 나누어서요, 필지 단위로 토지의 표시는 저 6가지를 말하고요.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소유자 등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뤘던 것이죠. 밑에 지적의 목적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알게 돼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오른쪽 보시면은요, 3번 해가지고 토지의 표시 있죠. 토지의 표시 이제 나오는 거죠.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또는 좌표니까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용어의 정의에서는 가끔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291페이지를 보십니다. 지금은 입문 강의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앞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앉으셔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291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 측량이 나오는데, 자, 보죠.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등록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등록할 때는 다 조사를 합니다. 맞는지 틀렸는지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해요. 자, 조사를 하면서요, 더불어서 이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이 3가지요. 이 3가지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면적은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값을, 그러니까 경계도 정확히 측정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좌표도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실제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실제 토지를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경계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이제 지적도 임야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지도예요.
지적도 임야도 때 도자는 이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거는 실제 토지고요. 실제 토지를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면 이것을 소재 지번 지목도 등록하지만 면적 경계 좌표도 등록해야 되는데, 자,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실제 토지고요. 자, 이것을 어디다 등록하냐면요. 이제 도면에다 등록을 합니다.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이제 도면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도면에요. 이 토지를 이제 그대로 이제 등록을 한다고 해보죠. 이렇게. 도면에.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이제 등록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길이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를 측정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길이를 측정한다. 측량이라고 합니다. 측량. 자,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지적 측량이라고 해요. 측량은요,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이런 건 다 측량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을 하고요. 뭐 다 측량을 해요. 근데 이 측량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많은 측량들 중에서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특히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측량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지적 공부와 관련된 지적 측량만은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결국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장부. 즉 지적 공부, 즉 토지 대장이죠. 그 다음에 등기부, 이 두 가지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다루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다룹니다. 이거 모르면은 뭐 중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중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공부, 등기부 보는 법을 우리가 공시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측량을 합니다. 이렇게 측량을 해가지고요. 자, 측량했으면은 이것을 길이를 그대로 옮겨서 등록할 수는 없죠. 줄여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줄이는 정도로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 거죠. 축척. 그래서 지도 보면은 항상 축척이 나온 거죠. 100만 분의 1, 1000분의 1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를 줄여가지고 12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만약에 등록을 한다고 해보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도면에 이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축척, 측량을 통해서 축척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 먼저 이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거리를 측정하고 이 거리도 측정해가지고 이제 줄여가지고 등록을 할 텐데, 자, 이때요 측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필지, 이제 한 필지죠. 한 필지에 이게 한 필지 어떻습니까? 이제 면적이나 먼저 경계를 측량해서 등록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도 구하고 이제 또 좌표도 필요하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의 면적이나 이제 경계, 이제 좌표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등록을 하게 될 테니까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줄자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줄자 가지고 여기서 수 사람이 여기서 측정을 하고 너무 원시적이죠? 원시적이죠. 정확성도 떨어질 것이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인 방법, 정확한 값을 등록하기 위해서요. 이제 측량을 하면 과학을 동원합니다. 자, 이 거리를 어떻게 측량하냐면요. 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요. 기준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준점을 만들고 여기도 기준점. 여기도 이제 기준점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선의 굴곡점, 이것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경계점. 이 경계점에다가 저 전문 용어인데요. 이 경계점, 선의 굴곡점에다가 광파기라고 하는 이제 기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박습니다. 심어요. 심은 다음에요. 이 기준점에서 이 경계점 이제 표지에다가 광선을 쏩니다. 여기다가. 광선을 쏘면은요. 갔다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쭉 쏘면 거리가 나오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광선을 쏴요. 여기다가. 광선을 쏴가지고 이제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거리 알고 여기 거리 알고요. 그 다음에 광선을 쏘기 때문에 이게 각도를 알겠죠. 각도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거리 알고 각도를 알면은 이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측량 방법을 삼각측량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어떻습니까? 축척 1200분위를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등록합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는 어떻습니까?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죠. 직선이라는 것은 수학 속으로만 있는 것이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직선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닙니다만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등록할 때는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직선으로. 그러니까 경계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 거리도요. 기준점에서 어떻습니까? 광선 쏘고 각도 구하고 거리 구해가지고 여기에 거리를 측정을 한다는 거 측정. 그래서 이것을 직선으로,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면에 등록할 때는 다 직선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경계를 정합니다. 경계를. 그래서 한 필지에 경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도 정하게 되고 필요하면 이제 좌표도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정합니다. 자, 그러면 한 필지에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기준점이 필요하죠. 기준점이 없으면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요. 이 기준점,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들을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지적 기준점. 기준점.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요. 측량을 하러 갔더니요. 이 지적 기준점, 이 한 필지가 이제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요. 신규 등록을 하려면 측량부터 하고 이제 이걸 다 구한 다음에 신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신규 등록을 하는데요. 그럼 이 지적 기준점을 먼저 또 정해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이 지적 기준점이 잘못되면 이거 다 틀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또 측량을 합니다.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되니까요.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 지적 기준점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측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또 측량을 합니다. 그럼 이 지적 기준점은요. 전국이 어떻습니까? 통일적인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도마다 지적 기준점을 만드는 방식이 틀려버리면은 다 이게 지도들이 어떻습니까?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는요.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 즉 높이를 재고 거리를 재고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 기준점이라고 해요.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에요. 꼭 지적 측량뿐만 아니라 높이 재고하는 것들의 모든 기준점이 있어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그래서 수원에요.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기준점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수원에 있는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요. 저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한 필지를 측량을 하게 되면은 해남 땅끝마을에서는 수원에 있는 국가 기준점이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그 국가 기준점을 가지고. 그래서 한 필지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기준점만으로 바로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요. 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요. 각 시도에는 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삼각 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 시도에는요. 지적 기준점이 되는 지적 삼각점을 만듭니다. 삼각점이라는 걸 만들어둬요. 시도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는 지적 삼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삼각점을 만들고요. 근데 전라남도의 지적 삼각점 가지고 해남 땅끝마을이 보이지도 않아요.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다시 시군구에는 이 지적 삼각점을 보조하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만듭니다. 삼각 보조점. 이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남 땅끝마을이니까 해남군에는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근데 군도 굉장히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 지적 삼각 보조점에서요. 한 필지 측량하고자 하는 곳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고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요. 한 필지 측량하고자 하는 한 필지 주변에다가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지적도를 만들기 위한 지적 기준점에서요. 지적 도군점이라는 걸 만듭니다. 도군점.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런 지적 도군점을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은요. 나중에 책을 보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이게 지적 이제 기준점이 돼요. 그러면 이런 지적 기준점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 이것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런 지적 기준점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적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기준점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합니다. 정확한 측정값을 이제 지적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지적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측량, 이것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고 해요. 기초 측량. 자, 이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도 결국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루어지는 측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 기초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필지를 등록하기 위한 세부 측량이 있습니다. 세부 측량. 그래서 지적 기준점 이 세 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합니다. 그럼 세부 측량에는 다시 또 나눕니다. 나눠요. 자, 신규 등록, 자, 새로운 필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등록.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새로운 토지를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등록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이제 측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 이제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해서요. 세부 측량, 신규 등록 측량을 통해서요. 자, 측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정해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측량은 신규 등록할 때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규 등록할 때만 측량하는 건 아닙니다. 등록은요, 신규 등록뿐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다 팔기는 싫고요. 일부만 나눠서 팔고 싶습니다. 자, 일부만 나눠서 팔아요. 그럼 일부를 나눠서 팔기 위해서는 한 필지를요, 두 필지를 쪼개면 되는 거죠. 토지가 너무 넓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누어 팔기도 하는 거죠. 나누어 팝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요,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을요,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그래서 두 필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이것을 을에게 팔기 위해서 두 필지로 나눴습니다. 자, 두 필지로 나누다 보니까요, 그러면 분할이 되는 거죠. 분할. 자,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할이 되면요, 한 필지가 두 필지가 됐으니까 정확한 이 경계를 어떻습니까? 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리를 측정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또 어떻게 되고,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분할을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어떻습니까? 경계를 새롭게 여기다 등록을 하는 거죠. 새로운 경계를 여기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또 측량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분할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한 측량이니까 이것은 분할 측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할 측량. 그럼 분할도 어떻습니까?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죠. 그러면 분할. 이런 거 할 때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새로운 사항을 등록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그때마다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해야 되는 경우는 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측량에는요, 세부 측량에는 등록하기 위한 측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측량도 있어요. 등록하는 측량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도 측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두 필지로 나눈 다음에요, 이것을 을한테 팔았어요. 그럼 측량을 할 때는 정확한 이제 경계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점을 여기다가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지를 설치해가지고 정확한 이제 측량하는 거죠.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눕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 어떻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고 이제 또 측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측량이 끝나면요, 이 경계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요,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말뚝 같은 걸 박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토지입니다.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뚝을 보면서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뚝을 보면서 선을 그어 놓지는 않으니까. 근데 시간이 이제 10년, 20년, 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갑이 사망하고 이 토지를 A가 상속을 받았고요. 을도 사망하고 B가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B가 소유하고 이 토지는 A가 소유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말뚝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뚝도 사라져 버리겠죠. 시간 지나면은. 자, 그래서요, A 토지와 B 토지가요, 경계가 어딘지를 몰라요. 실제 토지는 금이 그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요,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요, 자기 토지가 여기까지가 우리 토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토지다 해가지고는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네 토지는 여기까지가 네 토지다라는 거죠. 네 토지다. 네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건물을 지으라는 거죠. 만약 경계점 표지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경계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모르잖아요. 시간 지나버렸으니까. 현실에서 이런 거 많이 생기죠. 경계에 관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요, 경계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어디가 실제 지상 경계가 되느냐, 이걸 새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원래 여기 지적 기준 여기 그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잖아요. 거꾸로 어떻습니까? 이 지적 공부를 가지고 등록할 때하고 거꾸로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을 하게 되면, 거꾸로 복원하는 거죠. 복원하는 측량을 하게 되면 등록할 때 지적 기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계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요,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들고 와가지고요, 정확한 다시 지상 경계점을 찾습니다. 찾어요. 이건 뭐예요? 복원하기 위한 거죠. 복원.
경계점을 다시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거꾸로 측량을 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거꾸로 측량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의 지상 경계점은 여기야. 여기니까 이렇게 알아라 해서 다시 말뚝박아 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측량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그 경계점을 다시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도 또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 들고 와서 다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 이런 측량을요.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을 하게 되면요. 지적공부에 새로운 사항이 등록되는 건 하나도 없죠. 지적공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고 어떻습니까? 지상의 그 경계점을 복원하기만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죠. 자, 이것은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측량이라는 것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만 측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는 측량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금 했던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복원 측량은 등록하는 측량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측량이 되는 거죠. 경계복원 측량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서요, 네, 지상 경계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경계다. 그러니까 말뚝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여기 안쪽으로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토지에는 선이 그어졌진 않아요. 말뚝만 박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딱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비가 보기에는요, 이 건물이 내 토지를 좀 밟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밟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토지를 좀 밟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계점에 서가지고 딱 보니까 밟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밟고 들어온 거다. 치워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A라는 사람이 뭘 밟고 들어오느냐 다시 딱 와가지고요. 야 안 밟았어 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의 눈이 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서로 어떻습니까? 넘어왔다. 이 사람 안 넘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이 경계를 지상 경계를 넘어왔느냐 넘어오지 않았느냐 또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또 측량을 합니다. 또 측량을 해요. 또 다툼이 생기면 또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툼 생기니까. 다툼이 없으면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또 지적공부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가지고요. 한 사람은 지적공부 들고 여기서 딱 서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요. 건물 앞에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야 오른쪽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자 이런 거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측량을요. 이런 현장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거 다툼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이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것을 경계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30cm가 넘어왔어요. 보니까 3cm를 정말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건축물의 위치를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3cm를 정확히 그러니까 건축물 위치를 정확히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기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건축물을 딱 30cm 정확한 위치를 제도해가지고 딱 써놓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경계나 면적 좌표를 등록하는 건 아니죠.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위치만 등록하는 거예요. 건축물 위치만 등록합니다. 지적 공부, 우리가 지적에 관한 사항은요,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면적 경계 좌표를 도면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등록하는 측량은 아닌 것이죠. 건축물의 위치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에요. 면적 경계 좌표, 그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은 아닌 거죠. 자, 이런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측량은 어떻습니까?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량의 종류는요, 그게 기초 측량, 세부 측량이 있고, 세부 측량은 다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고, 등록하지 않는 측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측량은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록하지 않는 측량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측량은 누가 하냐면요,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그 공무원들이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요. 측량 전문가들이 측량을 합니다. 누가 측량하냐면요.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대한지적공사라고 있죠. 대한지적공사가요. 지금은 명칭을 바꿔가지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라디오 같은 데 보면은 뭐 대한지적공사의 새로운 이름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유심히 잘 안 보죠. 근데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측량을 위해서요, 국가가 만든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거기서 측량을 하고요. 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측량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요. 직업적으로 측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적측량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측량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두 사람들이 측량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기초측량도 하고 세부측량도 합니다. 세부측량도 했는데요. 얘들이 측량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틀리게 등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또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기 때문에요. 자,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했을 때는요. 지적소관청에서 이걸 등록을 할 때 자기들이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위해서 또 측량을 해요. 정확히 측량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사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자, 그래서요. 기초 측량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다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 측량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등록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들도 다 잘못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하는 측량 이 두 가지는 지적소관청에서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검사라는 거죠. 그러다 이 두 가지는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따로 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잖아요.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측량을 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건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개념도 좀 기억하세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도면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이라는 말 나오면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이라는 말이 항상 나와야 돼요. 건축물이 경계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측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에서는요, 우리 시험에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한두 문제가. 그래서 측량의 종류, 절차 이런 게 나오는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만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책을 통해서 한번 보죠. 291페이지 보시면요. 지적 측량이죠.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다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자, 보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 자, 그래서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는 거죠. 지적 공부와 상관없는 측량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에요. 자, 이 보시면요. 지적 측량에 구분해가지고 방금 설명했죠.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기초 측량. 그리고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한 필지의 이제 구체적인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세부 측량.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부 측량. 그래서 거기 있죠.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한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기 위한 세부 측량으로 구별된다. 그럼 왼쪽에 밑에 보시면 표에 기초 측량이 있고 세부 측량이 있는데요. 밑에 종류 해가지고요. 종류에서 그 왼쪽에 있는 기초 측량의 종류만 보죠. 지적 기준점에는요.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초 측량.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지적 측량 밑에 방법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지적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넘기시면은 다시 이제 측량의 종류를 다시 이제 나누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보시면은 거기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때 하는 것이 이제 기초 측량일 거예요.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 기초 측량이나 세부 측량, 이런 측량,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했을 때는 검사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요. 검사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다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요, 맨 마지막에 있는 13번까지는요, 다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도 어떻습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어떻습니까?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되는 거죠. 그걸 다 등록을 하는 거죠. 한 번 써먹고 버리는 게 아니겠죠.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측량할 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다 등록하는 측량인데 몇 번하고 몇 번만 보시냐면요. 쭉 내려오시면 11번, 12번 있죠. 11번, 12번. 이게 11번,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 11번, 12번 이렇게 한 다음에요. 옆에다가 이건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다. 등록 쓴 다음에 가입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등록하는 측량이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있죠. 그래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 하는 경계복원 측량. 밑에 12번에 지적 현황 측량의 이제 개념이 나오죠. 지적 현황 측량은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지상 건축물.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경계복원 측량은 복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이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는 거죠. 이 지상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항상 지상 건축물 이 말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을 한다는 거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따로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측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측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들을 보았고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번 이해하고 깔끔하게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한 번 이해는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이게 뭔지는 이해했으니까 깔끔하게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량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가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워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토지를요, 이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하는 등록을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자,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 등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없죠. 면적, 경계, 좌표를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측량하는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측량하는 절차. 측량을 어떻게 하는지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측량을 의뢰합니다. 자기가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측량이 먼저 됐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소유자만 측량을 의뢰하는 건 아니에요. 인접토지 소유자와 어떻습니까? 경계가 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접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측량이 돼야 뭐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하든 분할 등록을 하든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어떤 사람한테 의뢰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고 했죠. 지적 소관청에 직접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한국국토정보공사라든지 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지적 측량업자.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요. 자, 의뢰를 받으면은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빨리 측량을 해야 빨리 신규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측량이 느려지면요, 등록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측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의뢰를 받으면요,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이 지적소관청에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측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의뢰를 하면은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요, 이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어떻게 측량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측량하라는 거죠. 계획서 빨리 제출하고 측량 빨리 하라는 거죠. 측량이 빨리 끝나야 빨리빨리 정확한 내용이 빨리빨리 등록이 되니까요. 자,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면요, 지적소관청에서는 측량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겠죠.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정보들은 다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적소관청에 측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자료 제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적측량 수행자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측량을 실시하게 돼요. 이제 사회가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측량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성과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성과. 면적은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에 경계는 어떻게 되더라. 라는 측량한 결과, 그 성과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성과가 결정됐으면요, 자, 이 토지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경계는 어떻게 되더라. 이것을요, 바로 이
의뢰인에게, 이 사람 의뢰한다고 했죠.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검사. 정확히 안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측량한 성과를요, 바로 그 의뢰인에게 바로 발급해 주진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요, 측량 성과를 결정했으면은 이 수행자들은 이 지적소관청에요, 이 성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럼 이 지적소관청에 이제 제출하는데 겹치기 때문에 옆으로 쓰죠, 옆으로. 똑같은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에 어떤 성과에 대한 자료, 성과 자료죠. 성과 자료를 이제 제출합니다. 이것이 6번째가 되겠죠. 성과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받고 제출하게 되면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어떻습니까? 그 성과 자료를 제출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얘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합니다. 즉, 검사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다 검사를 하는데 두 가지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했죠.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 보건 측량하고 지적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그 성과, 잘했다라고 해서요, 성과도를 이제 수행자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8 해가지고요, 성과도를 발급을 합니다. 잘했다라고 해서 성과도를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수행자가 어떻습니까? 검사를 통과한 이 성과도를 그 의뢰인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구해가지고 성과도를 발급해 줍니다. 자, 큰 절차는요, 우리가 앞에서는 측량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과도를, 검사까지 통과한 성과도를 발급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면적 이런 게 다 나오겠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요, 그 사람이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 절차는 이제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요, 5번 보시면 지적증의 절차 해가지고 나오죠.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양가를 1번 보시면 지적측량 의뢰서 해가지고요. 자,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는 이제 인접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서를 이제 제출한다는 거죠. 의뢰를 할 때는요, 구두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서라는 이제 서면을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있죠. 지적측량 수행자로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고요. 지적측량 수행자로는 수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지적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 이 사람이 뭐냐? 지적측량업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에서 자, 의뢰를 받은 이제 지적측량 수행자는요, 이제 그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를 받은 사람은 측량 기간, 언제까지 끝내겠다, 뭐 측량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어떻게 측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이제 제출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제출을 받으면요, 소관청에서 관련 자료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측량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밑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측량을 실시하게 돼요.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인데, 기본서에는 아마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측량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측량 기간만 나와 있는데, 측량 실시하고 성과를 결정한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4번 보시면, 이때 성과 자료를 제출해서 이제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검사를. 그래서 오른쪽 4번 보시면은 검사해가지고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에 관한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검사는요,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시도지사가 검사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외적인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옆에 있죠. 위에 다시 글 보시면요.
그러나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가지다. 그래서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잘했다라고 해서 그 검사가 끝난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해주고 그 수행자는 이제 의료인에게 발급해주고 그 발급받은 성과도를 기초로 해서 신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신규 등록을 하게 되겠죠. 신규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신청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분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분할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이거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분할하기 위해서 먼저 측량부터 하고요. 측량 성과도 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냥 측량 절차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요. 이제 측량 기간이 있어요. 요거 이제 또 우리가 수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건 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지적 측량을요, 빨리 끝내야 어떻습니까? 빨리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측량 기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빨리빨리 측량하라는 거죠. 미적거리지 말고요. 자, 그러면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이제 세부 측량을 할 때요. 세부 측량합니다. 세부 측량을 할 때요. 세부 측량을 할 때. 자, 측량을 하는 측량 기간이 있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 기간이 있고요. 측량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검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검사 기간도 제한해요. 빨리빨리 검사 끝내야, 모든 측량이 빨리 끝내야 빨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 기간이 있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또 어떻습니까? 검사 측량을 하는 또 검사 기간이 있겠죠. 검사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요. 이쪽에다 좀 적었죠. 그래서 측량 기간이 있고, 이제 검사 기간이 있는데, 이런 세부 측량을 할 때요. 세부 측량을 할 때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 제한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끊어질까요?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측량기간 박스 안에 보시면요,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측량기간을 제한해요. 빨리빨리 하도록. 그래서 세부 측량의 측량기간은요, 5일 안에 끝내도록 합니다.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5일 안에 해라. 그럼 5일 안에 측량이 끝났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 기간은요, 4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은 며칠 안에 끝나겠습니까? 9일 안에 끝나게 되는 거죠.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측량하러 갔더니요. 주변에요.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자, 지적 기준점이 있으면 바로 어떻습니까? 한 필지의 세부 측량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측량하러 갔더니 이 근처에는 지적 기준점들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 지적 기준점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적 기준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동네는 있기도 하고요. 어떤 동네는 없기도 해요. 거기서 한 번도 측량해 본 적이 없으면 거기는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러 갔더니요,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지적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바로 측량을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니까요. 그럼 먼저 지적 기준점부터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초 측량이라는 거죠. 그럼 기초 측량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세부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 측량하는 시간을요,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세부 측량 기간은 5일, 4일인데 기초 측량하는 시간을 가산해 줘야 되는데, 그럼 기초 측량할 때는 그러면 얼마 안에 기초 측량을 해야 되냐? 이것은요,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요, 이거 하나 만들 때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가 간단하면 지적 기준점이 한 4개 정도 측량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넓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럼 지적 기준점을요, 한 50개는 박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50개의 지적 기준점 설치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초 측량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측량 기간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측량 기간이 틀려집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씩 나와요. 만약에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가요, 15점 이하입니다. 15점 이하. 자, 지적 기준점의 개수가 15개 이하로 설치하고 측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만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고 5개만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14개만 설치하고 측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 숫자가 15개 이하인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측량 기간을 4일을 가산해 줍니다. 4일을. 그러면은 측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적기준점 측량 성과도 어떻습니까? 기초 측량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검사는 어떻습니까? 기초 측량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 측량은 5일하고 4일이지만 여기는 똑같이 검사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4일을 더 줘요. 검사 기간도 4일을 합니다. 4일.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가 15점 이하다. 그러니까 15개 이하면은 측량 기간을 4일을 더 가산해 주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도 4일을 더 가산해 줍니다. 그럼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10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점을 설치한 다음에 지적 측량을 한다. 총 측량 기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잘 둬야 돼요. 17일 걸리겠죠. 측량 기간 9일, 검사 기간 8일 해가지고 총 측량 기간은 17일 걸리겠죠. 근데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갔더니 15개로는 안 돼요.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15점을 초과하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6점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같은 17점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또는 18점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또는 19점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할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든지 18개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17개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적 기준점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15점을 초과하는 16, 17, 18, 19 이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요. 하루를 더 가산합니다. 하루를 더 가산해줘요. 자,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가 어떻습니까? 딱 가서 보니까요. 17개를 설치해야 돼요. 17개. 17개를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 측량 기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총 측량 기간은 얼마가 되겠죠? 17개니까 기초 측량하는데 5일이 걸리겠죠. 5일 주고 세부 측량 5일 주고요. 그다음 검사하는 기간으로서 검사도 똑같이 이제 5일을 더 주고요. 기초 측량 검사 기간, 세부 측량 기간 4일 하니까 19일이 되겠죠. 19일. 그런데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더 늘어납니다. 19개를 초과해야 돼요. 더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20개라든지 21, 22, 23개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예요. 22개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21을 설치해야 되는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 숫자가 늘어나죠. 23개든지 아니면 21라든지 또는 20개라든지 하게 되면은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늘어났으니까요.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하루를 가산해줘요. 또 하루를 가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기초 측량 기간은 늘어나겠죠.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22점을 설치하고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돼요. 지적 기준점. 그럼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6일, 5일, 11일에다가 검사 기간 이것도 더 해야 되겠죠. 6일, 4일 하니까 21일이 걸리겠죠. 서른 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적 기준점 22점을 설치하고 지적 측량,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한다. 총 측량 기간은 얼마가 되느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부 측량 기간은 5일, 4일을 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측량 기간으로 5일, 4일을 주고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초 측량 기간을 가산해 주는데 얼마를 가산해 주느냐?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가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각 4일씩을 가산해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습니까?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글로 한번 읽어보죠. 자,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자, 측량,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하는데 이것은 세부 측량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요.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측량 기간이 늘어나겠죠. 기초 측량 기간이. 기초 측량 기간을 얼마를 주느냐 해서요. 오른쪽 보시면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각 4일을 가산하고요. 만약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본적으로 줬던 이 4일에다가 초과되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하루씩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시험 문제를 좀 더 응용해 보죠. 우리가 응용해 보죠.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꼭 가끔 계시는데 자꾸 보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요. 우리가 1월에 또 합니다. 1월에 또 하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좀 응용을 해보죠. 자, 경계복원 측량을 합니다. 경계복원 측량. 자,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데요. 경계복원 측량을 하러 갔더니 지적기준점이 근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점, 지적기준점 18점을 설치하고 경계복원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자, 보죠. 그러면은 일단 측량 기간은 세부 측량 기간은 이제 5일이고 이것이 5일이고 5일 4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쓴 다음에요. 5일 4일 한 다음에 18점을 어떻습니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얼마를 더 가산해 줘야 돼요? 기초 측량 기간으로 이제 5일을 줘야 되겠죠. 5일 기초 측량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부 측량 5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검사를 할 때요. 지적 기준점은 어떻습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기초 측량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기간 5일이 되겠죠. 5일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부 측량 요 5일을 또 검사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죠.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8점을 설치하고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 그러면은 총 측량 기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일이 되겠죠. 근데 만약 경계복원 측량이 아니라 신규 등록이나 분할 측량을 한다 그러면은 4일을 더 더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3번 보시면 합의해가지고요. 원래 측량 기간이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이 측량 의뢰인, 그러니까 수행자하고요, 이 의뢰인 간에 합의를 합니다. 빨리 측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측량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측량 기간에 대해서 따로 합의가 없으면 측량 기간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안에 모든 측량을 끝내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20일 안에 무조건 측량을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측량 기간에는요,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검사 기간. 20일 안에 만약 모두 끝내기로 했으면 측량 기간과 검사를 모두 20일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합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20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럼 이때 20일 중에서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되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되냐에 있어서요. 자, 이 20일 중에 이 기간에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하고요. 이 20일 중에서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측량을 20일 안에 끝나고 그랬으면요.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산수를 잘해야 돼요. 15일. 검사 기간은 며칠입니까? 5일이 되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가 올해 나왔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40일 안에 끝내기로 했다. 40일 안에 끝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되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되느냐 나왔습니다. 20보다 더 쉽네요. 이거 40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측량 기간은 30일,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10일이 되겠죠. 여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올해. 간단하죠. 이렇게. 자, 이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측량 기간 계산하는 법을 알았죠? 그렇죠. 측량 절차,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측량의 종류나 개념을 보았습니다. 참, 1시간 안에 참 많은 걸 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293페이지 보시면요. 지적위원회, 지적제한 적부심사인데 이것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측량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 한번 이해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른 내용, 다음 내용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